자, 하겠습니다. 예. 볼게 이제 정리합니다. 행정관리설 요 앞에 뭐가 있다? 엽관주가 있어야 돼요. 원래 정치가 모든 걸 다 했었는데 갑자기 누가 필요하다? 전문가가 필요해요. 드디어 나를 뽑은 거야. 근데 너한테 맡긴 건 뭐밖에 없더니 집행밖에 없어요. 결정 내가 할까? 목표 내가 정해. 대안도 내가 만들어. 넌 시킨 대로만 해. 이게 바로 관리설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집사입니다. 내부 집사야 그냥. 개념 봐봐. 이미 누가 만들었죠? 정치가. 이미 수립된 법률이나 정책은 정치가 결정한 거예요. 언니 너는 효율적으로 집행만 해라. 이걸 기술적 행정학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 행정학이 내부 관리 기술이에요. 집안 내부 집사야 지금. 그래서 내려가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 고전 행정학이 돼요. 얘가 고전이라는 건 그럼 누가 신고전일까? 뒤에 나올 통치경설이 신고전이 돼요. 그다음에 얘를 기술행정학, 일본 학자가 번역한 건데 기술행정학이 내부 관리 기술이에요. 기술행정학 반대말이 기능행정학이야. 기능은 대사회적 기능이야. 그래서 기술은 내부 쪽이고 기능은 외부 쪽이에요. 이 두 가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다? 행정관리설은 뭐다? 집행이다. 그다음에 고전이다. 끝났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얘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원래 미국은 엽관주였어요. 그러다가 몇 년도에 1860년부터 4년간 남북전쟁을 해요. 누가 이겼다? 북부가 이기면서 미국이 도시,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어요. 이때 산업화가 시작이야. 그러니까 도시가 만들어지니까 공공문제가 증대되지 않을까요? 그지? 도시가 만들어지니까 뭐 주택이니 범죄니 되게 문제 나온단 말이야. 이런 문제를 4년짜리 아마추어 관료가 해결할 수 없어. 이게 뭐다? 엽관주 폐해라고 그래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 보니까 남북전쟁 이후 산업화가 시작이 돼요.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공공문제가 증대된 거야. 근데 4년짜리 아마추어 관료인 엽관주 관료는 이런 문제 해결이 못해요. 됐지? 해결은 못하다 보니 누가 필요하다? 전문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근데 전문가를 한 번도 양성한 적이 없었고 또 전문가 관료가 싫어서 유럽을 도망온 애들이에요. 근데 전문가한테 이런 일을 맡기겠다는 거야. 논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논리가 필요한 게 뭐다? 공적 일을 다시 뭐로 갈라요? 정치와 행정으로 가르는 거야. 둘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야. 정치는 미국식으로 하자. 행정은 미국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유럽에 관료제 도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리고 그 당시에 경영학이 발달하다 보니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뭐야?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달한 경영이 뭐다?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나중에 할 겁니다. 이 과학적 관리론을 도입해가지고 능률성 높이자는 겁니다. 할게요. 그래서 엽관주 폐해가 바로 뭐다? 능률성은 좋지만 낭비 문제라든지 안정성이 또 왜 4년마다 바뀌니까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엽관주의 전통이었는데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야. 그럼 기존과 같아 달라? 다르니까 진보주의 공직개혁 운동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전문가한테 공적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를 양성한 적이 없었잖아. 근데 어디서 유럽에는 왕이 있었고 왕 밑에 관료제가 발달할까 안 할까? 왕이 혼자 통치 못하니까. 그치? 광종이 있는데 못하니까 과거로 뽑았잖아요. 유럽에 있었어요. 이 관료제를 미국에 도입하자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누가 발달해? 미국에 경영학이 발달할까 안 할까? 이 경영학이 그 당시 경영학이 과학적 관리법이에요. 이걸 도입하자는 거야.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뭐니까 경영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유럽의 관료제론하고 미국의 경영학인 과학관리법이 들어와서 고전 행정학이 돼요. 그래서 행정관리론, 관료제론, 그다음 과학관리법이 뭐다? 고전 행정학이라고 그래. 됐지? 요 세 가지 밑에 있죠. 엽관주폐 내려가니까 유럽의 관료제 모형, 그다음 미국의 경영학 모형이 들어옵니다. 고전 행정학이 되게. 이 세 가지 내원 아야 됩니다. 관료제, 과학관리법, 행정관리론. 전부 다 고전 이론들이에요. 남았게 특징입니다. 행정은 뭐가 오늘 집행만 할 겁니다. 결정 누가 해라? 정치가. 정책 몇 원론? 2원론. 그럼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뭐다? 경영학이에요. 경영학이 사행정이잖아요. 지금 공사행정 몇 원론? 1원론이야. 그럼 너는 집행만 할 거니까 너한테 필요한 건 민주야 능률이야? only 능률이에요. 능률성만 있으면 돼요. 됐지? 딴 거 없습니다. 환경은 나중에 할 거니까 환경은 현대 60년대 이후에 들어와요. 환경 60년 이후니까 아직까지는 폐쇄 체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뭐만 외우더라? 세 가지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이론론. 맨 마지막에 능률성이다. 민주가 아니고요. 기계다 사회다 나중에 할 겁니다. 오늘 능률성만 좀 잡아봐. 자, 학자가 있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말하는 학자가 누구다? 윌슨이야. 외워놔야 돼요. 1887년도 행정의 연구예요. 자, 여러분. 미국은 행정을 연구한 적이 있어 없어? 없었어. 근데 행정이 복잡해진 거야. 그럼 행정 연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행정을 연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연구한 이론이 없어요. 근데 어디 감이 있다? 유럽 감이 있어요. 독일 감이 있어요. 그치? 독일 감이 있어요. 독일이 바로 관료제로냐, 이게. 그래서 제목이 행정의 연구입니다. 애워놓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는 거야. 정치는 뭐로 하다? 미국의 민주적으로 하자. 정치는 미국이 맞다. 근데 행정은 미국이 없다. 뭘 도입하자? 유럽 것을 도입하자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절대 왕정이죠. 그럼 민주야, 비민주야? 비민주잖아, 지금. 그러면 미국의 민주주의에다가 유럽의 비민주를 도입해야 돼요. 그럼 서로 모순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둘이 분리만 될 수 있다면은 정치는 뭐로 하고 미국의 민주적으로 하고 얘가 결정하는 거야. 행정은 유럽의 비민주 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윌슨의 주장이야. 몇 살 때? 31살 때 이런 말을 해요. 계속 말하지. 30살이라고 우리 뭘 했을까 하면서. 자, 나중에 대통령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독일 끝내요. 1차 세계전 승리한 대통령이 미국의 윌슨이야, 이 사람이. 그 다음 우리한테 쓸데없는 민족 자결주의 심어가지고 헛바람 집어넣어갖고 사람 죽인 거 있잖아. 그 민족 자결이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라 저 아메리카 민족이에요. 됐지? 해가지고 우린 또 그 해석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군노 좀 외워. 군노도 외워놔야 됩니다. 군노는 정치와 행정이야. 1900년이야. 군노. 정책 이원론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어디까지? 화이트 필요 없어요. 귤릭. 행정의 행정학촌. 여기 뭐가 나온다? 나중에 포스코브 나와요. 여기 세 명이 이원론의 대표학자예요. 윌슨, 그 다음에 군노, 귤릭까지. 그래서 윌슨이 연구했는데 잘 알아. 뭘 알아? 포스코브에 대해서. 미안해. 됐지? 자, 그럼 답이 뭘까? 이 사람이 아니면 나중에 누가 나와야 돼? 이론론자 나와야 돼. 이론론자 누가 나온다? 이따 보겠지만 디목과 애플비가 나올 겁니다. 외워놔야 됩니다. 특히 책 제목 외워놔야 돼. 군노가 중요합니다. 군노가 정치와 행정이야. 뒤에 가봐. 디목은 현대 정치와 행정이에요. 애플비가 잘 나와. 애플비가 정책과 행정이에요. 요거 좀 외워놔야 됩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자, 그렇게 몇십 년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30년대 뭐가 터져? 대공황이 터져요. 위기야. 빨리 결정해야 돼. 의회가 결정을 못 해줘요. 그렇지 않나? 또 전쟁이 터져요. 의회가 결정할 때 기다릴 여유도 없어요. 그럼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관료가 결정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허락받는 형태야. 이건 뭐야? 행정이 결정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내려가니까 행정은 모두 한다. 집행만 한 게 아니라 결정도 한다는 겁니다. 그지? 그럼 정책이 몇 원론이야? 이론론이야, 이론론. 그럼 결정이니까 공적 결정이다 보니까 공적이야. 경영학과 같아 달라? 다르다 보니까 공사행정 몇 원론이야? 이원론이에요. 결정이 영역이 다르잖아, 지금. 그지? 아까는 언니 집행만 했어요. 요거만 하니까 경영학이 들어왔는데 결정을 한단 말이야, 지금. 이 결정 공적 결정이다 보니 민간과 달라요. 이윤을 달성한 결정하고 공익 추구한 결정 다르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경영학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정책 몇 원론, 이론론, 공사행정 몇 원론,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됐지? 내려갑니다. 행정은 모두 한다.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결정도 한다. 목표까지 누가 세우겠다? 행정이 하겠다는 겁니다. 가치까지도. 자, 두 번째 만들어진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 신고전이에요. 고전이 행정관리론, 신고전이다. 그 다음에 얘는 보다시피 내부 집사가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이에요. 대공황 해결이잖아, 지금. 그럼 대내적이야, 대외적이야? 대외적이잖아. 그 기능행정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행정학이 내부적이고 기능행정이 대외적이에요. 됐지? 이렇게 읽어보시고. 대두배경이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시장 실패. 대공황이죠. 이걸 해결하는 게 뭐다? 뉴딜 정책이에요. 시장 실패와 뉴딜까지 외워놓고요. 시장 실패가 민간이 실패했지. 그럼 정부가 개입할까 안 할까? 큰 국가가 만들어져요. 특히 의회가 제대로 못 만들어요.
의회가 못 만드니까 결정을 누가 하는 거야? 행정부 할 겁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공황과 시장 실패 중요하니까 좀 외워두시고 이걸 해결했던 게 바로 뭐다? 뉴딜이야. 자, 그러면 누가 해결해 줘야 돼? 이거는 의회가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의회가 안 한 거야. 의회가 안 하고 누가 다 했다? 행정부가 다 했어요. 뉴딜 정책. 그다음에 전쟁 터져요. 전쟁. 그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특징이야. 관료가 모두 한다고 결정도 한다니까. 정책 몇 원론? 1원론이야. 그 결정은 공적 결정이다 보니까 민간과 달라요. 공사행령 몇 원론이야? 2원론이야. 여러분이 결정도 해요. 의회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의회 못지않은 민주성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능률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 들어온다? 민주가 들어와요. 됐지? 그래서 고전 이론이 능률성이라면 30년대 뭐가 들어와? 민주 개념이 들어와요. 민주 개념이 읽어보시고요. 학자 연화해야 된다. 두 사람만 디목과 애플비. 자, 여러분 1900년도는 정치와 행정이 달랐나 봐요. 이게 누구 얘기다? 군노 얘기예요. 근데 1937년 이때 이 사람 이때 현대였나 봐. 아씨, 그지? 이때 가니까 이 현대 정치는요 행정이에요. 행정은 현대적이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가 현대인가 봐 지금. 안타깝지. 현대는 빼버리지 그냥. 어쨌든 제목이 뭐다? 현대 정치와 행정이야. 1937년도. 됐지. 그리고 나중에 오겠지만 애원해야 됩니다. 나중에 볼 거야 이거는. 지금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여러분 봐봐. 의회가 결정하지 않고 누가 결정한다? 전문가 내가 결정해. 자, 그럼 의회보다는 전문가 결정하니까 합리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합리성의 대표 학문이 뭘까요? 경제학, 경제학. 수학이니까. 경영학도 합리적이지만 경제학도 합리적이에요. 누가 들어온다? 정치학에다가 경제학이 왕창 들어와. 그러니까 정치학, 경제학이야? 헷갈리지. 그래, 정책학이라고 그래요. 정책학이 누구 합쳐진 거다? 정치학에다가 경제학이 왕창 들어온 거예요. 그치? 어쨌든 아니 의회가 결정하는 것보다 전문가 결정하니까 전문성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경제학이 전문적 학문이란 말이야. 얘가 들어와서 정책학이 돼요. 제목이 그래서 밑에 가봐. 애플리비는 정책과 행정이에요. 정치학에다가 누가 들어왔다? 경제 요소가 왕창 들어온 거야 지금. 그럼 외웠지? 군노가 정치와 행정, 디목은 현대 정치와 행정. 여기다가 경제학이 합쳐진 정책학은 애플비예요. 애플비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애플비가 나중에 문제 보시면 애플비 되게 많아요. 가우스는 안 나와요. 가우스는 생태론 나오죠. 여기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5명만 좀 외워도 화이트도 안 나와. 안 나오고 여태까지 안 나왔어. 뭐 30년 안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오겠지. 뭐 설마 또 나오겠어? 나오면 할 말 없거든요. 근데 사실 화이트는 나중에 바뀌어요. 이원론에서 이론론을 바뀌거든요. 나올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화이트가 중요한 거는 책 제목 가봐. 행정 입문이죠. 교과서가 만들어진 거야. 어떤 의미일까? 학문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교과서가 만들어졌다는 학과가 만들어지고 학문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지 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게 있어. 여러분 알죠? 제퍼슨은 지방, 해밀턴은 중앙 이거잖아. 이게 화이트 책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안 물어볼 거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가 썼나? 압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 정치 응설의 문제가 뭐라고? 정치성의 위기야. 행정이 정치를 해버리면은 정치학과 구별이 안 돼요. 생긴 지 50년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너 뭐니? 이런 정체성 위기 나온단 말이야. 이걸 극복한 게 누구다? 이 친구야. 이거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이 사람 간단하다. 행정은 뭐다? 의사결정이야. 어디 갔어? 의사결정이야. 이런 의사결정 모두 있다? 가치도 있고 사실도 있어. 같이 한다는 거는 정책 결정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럼 정치학과 다룰 게 없잖아 지금. 근데 행정학 어디 갔어? 행정학은 온이 뭐만 연구한다? 사실만 연구한다는 거야. 그치? 어때? 이거는 어때? 있어야 될 세계야? 있는 세계야? 있는 세계야. 있는 세계 연구에서 뭐가 목적이다? 이론을 만드는 게 목적. 이걸 우리 뭐라 그래? 과학이라고 그래. 사이언스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너는 의사가 아니라 생물학자예요. 사람에 대한 생리현상만 연구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행태론이에요. 조심할 게 뭐다? 행정은 뭐가 있다?
결정도 하고 가치도 있어요. 근데 행정학은 이걸 연구하지 않고 언니 사실만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질문이 아니 어려운 게 나옵니다. 그럼 어디가 사실이고 어디가 가치인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구별이 바로 뭐다? 논리 실증주예요. 그 검증이 되면 뭐다? 사실. 검증이 되지 않으면 가치예요. 됐지? 실은 있어 없어? 검증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가치 문제야. 바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정학 좋아해 싫어해? 난 여러분 얼굴이나 행동 보면서 검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보니까 얘가 맨날 자고 있는 앞에 앉아가고 아 새끼. 나만 보면 그냥 경기 일으키고 말이야. 문제 풀면 씨발 한숨 쉬고 앉았고. 그럼 나 어떻게 느낄까? 싫어하는구나. 느낄까 안 느낄까? 느끼겠지. 밤에 영어 선생님 그 느끼한 목소리 들으면서 막 눈이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아 좋아하는 거 느꼈어 안 느꼈어? 이거야. 나 그럼 너 여러분 검증했지? 아니, 그래, 내가 봐봐. 어제 여기 있었는데 일로 갔단 말이야? 날 싫어했나? 내일 가니까 쫄로 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날로 이거 저 뒤에 가 있어 지금. 이거 나가겠다는 소리거든 이거는. 그러면 난 5주쯤 오면은 사라지겠다고 느낄까 안 느낄까? 느끼겠죠. 검증됐어 안 됐어? 그러면 사실이에요. 뭐야? 검증이 되면은 사실. 검증이 되지 않으면 뭐야? 가치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철학의 논리 실증주예요. 요게 들어오면 철학이 들어와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가치인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할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행태설이 중요합니다. 왜? 행정을 살렸잖아요, 지금. 원래 행정학은 없어져 있어요. 왜? 정치학이 나왔는데 정치를 하고 있잖아. 그럼 정체성 위기 때문에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라지지 않고 얘 때문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다? 행정은 가치도 해, 결정도 해요. 다만 행정학은 이건 연구하지 않고 검증되는 사실만 연구해서 이론만 만드는 과학이란 소리예요. 이게 바로 50년대 행정 행태설입니다. 됐지? 조심할 게 맨 마지막에 있죠. 3번이 중요합니다. 행정은 분명히 결정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게 바로 고전 이론과 달라요. 다만 연구하지 않겠다는 거지 결정 안 한 게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 봐봐. 대두 배경은 2번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의 위기. 행정이 결정을 해버리면 뭐가 구별이 안 돼? 정치학과 구별이 안 돼요. 이러니까 이런 결정을 다시 가치와 사실 갈라야 돼 안 갈라야 돼? 갈라가지고 검증되는 사실만 연구하겠다는 건데 어디까지 가치고 사실까지인지 가르는 게 바로 뭐다? 밑에 있는 논리 실증주예요. 검증되면 사실, 검증되지 않으면 가치예요. 됐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의도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그 표현 가지고 내가 검증을 하려고 그래요. 그지? 행자학 싫어하나 좋아하나 막 보고 막 그럽니다. 가슴 아플 때도 있어요. 처음 봤는데 하면 뭘 처음 봐 하면서 그지? 가슴 아플 때도 있고. 논리 실증주의 넘어갈게. 또 사람 연구하니까 누가 들어와? 심리학이 들어와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 관심 없어요? 요새 MBTI 막 뜨고 있던데 어디야? 도대체 T가 뭔데 난리야? T 하는데 나는 MBTI는 모르겠고 혈액형에 관심이 많았어요. O형인가 A형인가 B형인가 이렇게. 그리고 만화도 있었거든요. 그렇지? 여러분 무슨 형이야? B형이야? 아 그렇구나. B형. 큰일 났네. AB형이 공부를 제일 잘해요. 왜 그럴까? 걔는 A도 있고 B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안에 여럿이 있어요. 미안해. 자기 안에 여럿이 있다 보니까 얘가 설명하고 얘가 반론하고 얘는 끄떡이고 얘는 아니고 졸고 있고 이러면서 막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합니다. O형은 내가 좋아해 잘해요. 단순해가지고. 아 근데 그게 많이 하는 요새 MBTI니까 내가 MBTI는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 이거 많이 하지 않았나? 옛날에 많이 했는데 여행 계획은 맨날 누가 짜요? A형이 짜요. 계획은. 근데 A형은 소심해가지고 어디 가자 말 못하고 자기는 어디 가고 싶은데 계곡도 있다 바다도 있다 다 말해줘요. 그러면은 O형은 단순해가지고 그러면서 지가 좋아하는 계곡을 좀 강조해요. A형은. 근데 O형은 단순해가지고 그래 계곡 가자 그래요. 그때 이제 갑자기 뭐라 AB형이 있나가지고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반박하면서 논리적으로 말해요. 그럼 O형은 단순해가지고 네 말이 맞다 그래요. 이 새끼 웃기 새끼지 그냥. 일로 가자 그래. 그때 자고 있는 B형이 막 바다 가 새끼야. 바다야 그냥. 끝. 됐지?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A형은 뭐야? 바다 계획을 열심히 짜요. 짜갖고 왔는데 이미 A형이 전화 와요. 못 가겠다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반면에 B형은 잠수 탔어요.
연락이 안 되게는. O형은 자고 있다가 전화 받으면 오고 이제 그지? 둘이 가냐. 그리고 둘이 계획 세우도 않은 어디로 가는 거야? 바다로 가는 거야 지금. 원래 계곡 가야 되는데. 이게 많이 했었는데 사람이야 사람. 누가 들어오면 심리학이 들어와요. 여러분도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 공무원 되시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업무가 힘든 게 아니야. 관계 때문에 힘들어. 넘어갈게. 이거는 근데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누가 나온다? 얘만 나와요. 논리 실증률만. 예. 자, 어쨌든 간에 조심할 게 있다. 행정은 결정을 해야 안 해. 결정을 하니까 이론론이에요. 근데 행정학은 가치는 빼버릴 거야. 어쨌든 가치는 누가 연구한다? 정치학이하고 행정은 사실만 연구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원론 맞죠? 이걸 새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조심할 게 행정은 결정하지만 행정학은 같이 연구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정치행정 새 이원론이야. 그리고 봐. 사실 연구에서 어디나 적용되는 이론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행정학의 사람 연구에서 만든 이론은 경영학에 적용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경영학에서 발달된 사람에 대한 연구는 행정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왜? 과학 이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행정 뭐라고 그래? 이론론이라고 그래요. 다시 할게. 왜 이원론이 정책 이원론이라고? 가치는 연구하지 않고 가치는 정치학이 하시고 오늘 사실만 연구할 거니까 정치학과는 달라요. 정치행정 몇 원론? 이원론이야. 그다음에 사람을 연구해 가지고 어디나 적용되는 보편적 이론이 목적이에요. 이러니까 경영학에서 발달한 이론은 행정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고 심리학에서 발달한 사회학 이론도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공사행정 몇 원론이야? 이론론이래. 이 두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이론론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과학이 뭘까요? 그러면 과학은 어디나 적용되는 보편적 법칙이에요. 물리학이나 수학 같은 것들. 이게 과학이야. 행정학도 말 그대로 생물학처럼 사람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연구해서 사람의 생리 현상을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야, 이게. 그럼 과학의 반대말이 뭘까? 처방이에요. 처방은 문제 해결이에요. 사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사람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의학 같은 거야. 그래서 순수 학문이 과학이라면 응용 학문이 뭐가 되는 거야? 처방이 될 겁니다. 이따 볼 겁니다. 넘어갈게요. 학자 누구 외워놔야 돼? 사이몬이야. 사이몬이 중요하니까 외워두십시오. 사이몬이 행정행태론입니다. 40년대 후반이죠. 행정행태론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재밌는 게 있죠. 가치사실 이원론이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하다. 내용적으로 몇 원론이야? 이론론이야. 왜? 결정하니까. 연구 방법론적으로 이원론이에요. 내용적으로 이론론, 방법론적으로 이원론이야. 왜? 행정학이 결정돼야 안 해. 결정도 하니까 이론론이에요. 근데 연구할 때는 가치는 빼버리고 사실만 연구할 거니까 이원론이라는 소리예요. 요건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이거 새롭게 나오면 다 틀릴 겁니다. 잘 안 보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발전 기능성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시장이 없었어요. 의회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도해가지고 행정이 주도해서 결정도 하고 시장도 끌고 왔습니다. 이게 발전 행동론이다. 그래서 이거 나왔을 때 누구 떠올리시면 돼? 박정희 아저씨 대통령 그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자, 행정이 뭐도 한다. 집행도 해요.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결정도 하고 하다못해 방향도 누가 잡아? 관료가 잡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가 우월이야, 행정이 우월이야. 당연히 정치가 우월이야. 국민이 우위고 국민 대표는 의회가 우위예요. 근데 얘는 비민주다 보니까 누가 더 우위다? 행정이 우위예요. 행정 우위고 행정이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다 보니까 행정 우위 정치행위 몇 원론? 이론론이라고 그래요. 이 우리나라입니다. 이거는 박정희 떠올려 보시고요. 남은 없어. 그래서 얘는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이론론이야. 그 이론 그냥 이론론이 아니라 누가 이론론이다? 행정 우위 이론론이에요.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어쨌든 행정 우위라는 건 민주야 비민주야? 비민주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나머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없고요. 정치하고 기능이 신행정론이야. 자, 여러분 60년대 가면요. 미국 사회가 있잖아. 부자야. 엄청난 부자인데 백인이 다 가져버려요. 흑인이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나온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 터져요. 이런 문제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공적 문제 누가 해결해야 돼? 정치학이나 행정학이 해결해야 되는데 정치학과 행정학이 전부 어디로 빠져 있어? 행태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만 연구하고 사실만 연구하고 앉았어요.
한마디로 뭐야? 과학이었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사실 말고 가치 판단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가치 판단은 규범이야. 얘가 실증이라면은 있는 세계가 아니라 있어야 될 세계야. 이게 있어야지 뭘 할 거야?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근데 이런 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되니까 누가 들어와야 돼? 가치까지 연구하고 문제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바로 뭐다? 정책학 이론에서 또는 신행정론이라고 그래요. 60년대 후반 이론이에요. 같이 가겠습니다. 자, 봐. 사회 문제 해결인데 사회 문제가 뭐였다? 빈부격차였어.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대공원은요, 빈부격차 문제가 아니라 전체 파이가 작아진 거야. 대공원 효율성의 문제였지만 얘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인데 흑인과 백인의 빈부격차야.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어때? 지금 대한민국 문제야, 문제 아니야? 문제야? 내가 봤을 때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 때보다 훨씬 잘 살아요. 나 때 나이키를 신냐 안 신냐가 부자 기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 지금. 그리고 그때 우리 때는 연탄 뭐 많이 100장 사면 부자야. 10장 사오고 내가 막 나르고 막 그랬거든. 근데 지금 그럴 일 없잖아. 그럼 거기에 비해 훨씬 더 잘 사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또 동의 안 하겠지? 또 나 때는 그랬는데 맞아. 그럼 어떡하겠어. 우리 선배님들은 보릿고개 있었대. 난 그건 몰라요. 그치? 근데 여러분은 왜 잘 살잖아 지금. 그리고 그때는 대통령 욕하면 잡혀갔어. 지금 성년연가도 안 잡아가잖아. 민주화된 거 맞잖아. 유시민 아저씨가 TV에 그렇게 말하더라고. 맞아, 그 말은 난 맞아요. 그때 막 잡아갔으니까. 대자고 쓰면 잡혀갔다니까 막. 어이가 없지? 그 왜 잡아가나 몰라. 20살 애들. 뭐 걔가 뭘 한다고? 막 잡아가고 그랬단 말이야. 지금 안 잡아가잖아. 거기 보면 민주화된 거 맞잖아. 좋아진 거 맞잖아. 물론 여러분 입장에는 불만이 많겠지만요. 내 입장은 좀 그렇다는 거야. 자, 다시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문제다 아니다라는 거는 가치가 들어 안 들어? 주관이 들어와요. 내가 보건대 문제인데 네가 본 문제가 아니에요. 그치? 또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뭐가 좋은 건데? 그럼 뭐가 좋다는 것도 주관 들어와 안 들어와? 한마디로 객관 사실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가치가 먼저 정해져야지 이게 문제구나.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가 방향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근데 보다시피 여기는 사실만 빠져있어요. 사실만.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 해결할 건데? 그러니까 사실만 갖고는 안 되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방향도 결정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서 뭐 연구해? 가치도 연구해야 되겠죠? 근데 기존 이론들은 가치가 빠진 거야 지금. 그치? 가치 빠지니까 이제는 모두가 다 가치도 연구해야 돼. 이게 이상이야. 이걸 가지고 현실 진단해봐. 그럼 갭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현실은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이게 갭이란 말이야. 이걸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처방성입니다. 그래서 사실만 연구하는 과학이 아니라 가치까지 연구하고 이걸 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처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의 반대말이 뭐다? 처방이에요. 이론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목적이에요. 됐지? 간단해. 여러분 지금 행정 이론하러 들어왔어? 행정 문제 해결하러 들어왔어? 이건 처방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무엇이 옳은가 방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가치가 들어와야 돼요. 하겠습니다. 정책학 또 기능 나왔잖아. 기능 나온 거 보니까 대외적이야, 대내적이야? 대외적이겠지. 기능 행정학이니까. 근데 이 대외가 아까는 대공황 문제였는데 지금 대공황이 아니라 뭐다? 빈부격차 문제예요. 다르죠 이거? 할게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해야 돼요. 그리고 행정학은요. 행정 밑에 가봐. 행정학도 사실만 연구해서는 안 되고 모두 연구하자. 가치까지 가자는 규범까지 가자는 거야. 방향도 설정해야 돼요. 할게. 이러니까 정책 몇 원론이야? 당연히 이론론이에요. 이론론이고. 자, 그럼 얘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더 이상 미국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빈부격차는 형평성의 문제예요. 이걸 미국 사회에 뭐라고 그래? 격동기라고 그래. 이런 격동기를 누가 해결을 못했어? 행태주의가 해결을 못했어요. 왜? 행태주의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다니까. 온리 사람만 연구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이론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거지 사회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 지금. 내려가니까 배드백인가 봐. 미국 사회 격동기다. 특히 행태주의가 처방성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행태주의 끝나야 안 끝나. 이래 끝나고 누가 등장하는데 일명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해. 이 후기라는 게 포스트야. 포스트 넘어서야. 행태주의 이후란 소리예요.
됐지? 후기행태주의고 이 후기행태주의 행정학 버전이 뭐다? 신행정론이에요. 후기행태주의도 넓은 개념이고 그 안 행정학 버전이 신행정론이야 이게. 그래서 행태주의 한계다. 처방성이니 적실성이 뭐냐면 적실성은 학문은 요 시대에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이 시대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얘는 시대 문제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처방성도 없고 적실성도 없다는 거. 한마디로 문제 해결 능력이 없었다는 거야. 읽어보고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은요 목표가 효율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미 효율성은 좋아 안 좋아? 그치? 공리주의야. 지금 공리주의 효율성이 문제가 아니라 개별의 몫이 문제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효율성 공리주의가 문제 있기 때문에 누가 등장한다? 이다 형평성 들어올 겁니다. 이게 효율성의 문제 있었고요.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자 누가 문제가 있다? 행태주의가 오늘 사실만 연구하고 사람만 연구하는 이론이에요. 얘가 문제가 있다고 누가 등장한다? 후기행태주의. 사실만 연구하지 말고 뭐도 하자? 가치도 연구하자. 그다음에 이론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목적이다. 특히 문제가 뭐였다? 흑인과 백인의 빈부분 문제였기 때문에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이 들어올 거면 이때 뭐가 만들? 복지국가 만들어져요. 복지국가. 이게 미국의 오클랜드 그 일명 뭐라고 할까? 오클랜드 사업인데 위대한 사회 건설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봐봐. 가치 연구한다니까. 그럼 정책 몇 원론? 이론. 원래 가치는 정치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합니다. 이론론이에요. 자, 이 가치는 공적 가치야. 그럼 민간의 사적 가치와 같을까 다를까? 다르니까 공사행정 이원론이 돼요. 특히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 형평성의 가치가 중요해요. 효율성이 아니고. 외울 게 세 가지죠. 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원론, 형평성. 또 이런 사회 문제 누가 주도해서 해결한다? 행정이 주도해서 해결해. 그럼 큰 국가야 작은 국가야? 큰 국가예요. 행정이 능동적이고 개입이야. 그래서 6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때문에 국가 커졌던 거고요. 발전 국가라고 그래. 미국은 경제 발전이 아니라 복지 때문에 커져요. 복지 국가라고 그래요. 둘 다 커졌지만 다르시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복지가 성공 실패? 실패합니다. 실패하면서 누가 등장한다? 이 문제를 시장에 넘겨요. 또 누가 등장한다? 시민사회에 넘겨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공공 문제를 내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시장도 하고 시민사회도 한다는 거야. 이걸 거버넌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거버넌스 두 가지가 있죠. 시장에 넘겨주는 게 시장 거버넌스, 시민사회 참여시키 참여 거버넌스야. 그치? 그러면 느낌만 봐도 시장 거버넌스 능률이야 민주야? 시장 논리가 능률이겠죠. 반면에 참여 거버넌스 시민 참여하는 거니까 뭐야? 민주성이야. 그래서 시장 거버넌스 행정의 경영화라고 그래요. 경영 논리고 참여 거버넌스 행정의 정치화라고 그래요. 가겠습니다. 자, 거버넌스다. 누구 이후에? 정부 실패 이후에, 그냥 80년대 이후에 공공 문제 누가 들어온다? 민간이 막 들어와요. 개념 보니까 공공 문제를 정부가 독점하지 않고 민간 조직이 같이 들어올 겁니다. 정부 실패 이후다. 독점이 아니라 협력이다. 두 가지 나올 겁니다. 넘어가 봐요. 누가 나온다? 하나는 시장 거버넌스야. 80년 들어와. 영국은 80년대, 미국은 92년도에, 한국 99년 김대중 때 들어와요. 10년 차가 있습니다. 영국이 제일 빨라요. 이미 79년도에 대처 때. 난 미국은 클린턴 때 92년도에, 우리는 대중 99년도부터 얘가 들어옵니다. 자, 시장 거버넌스입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자, 누가 들어온다? 경영 논리가 들어와요. 조심할 게 봐. 정부가 실패하니까 정부 기능을 민영화시켜요. 그러니까 무조건 빼자는 게 신자유주의예요. 됐지? 근데 뺄 수 없는 게 있어요. 뺄 수 없으니까 뭐가 들어온다? 민간의 경영 논리가 안으로 기어 들어와요. 그치? 이게 신관리주의예요. 이 두 가지 합쳐져서 뭐가 돼? 신공원리가 돼. 시장 논리하고 신관리 논리야. 그럼 신관리는 반대말이 구관리가 있을까 없을까? 이 구관리가 아까 봤던 관료제야, 관료제. 구관리는 뭐냐면요. 자, 이거야. 여러분 지금 구관리일까 신관리일까? 구관리는 뭐냐면 공부하기 전에 사전에 모든 걸 정해요. 합리적으로. 다 정해가지고 규정대로 하는 게 구관리예요. 근데 이거 되려면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다 알아서 미리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지금 복잡한 세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신관리는 어떻게 한다? 내가 너한테 뭘 줄 거야? 재량 줄게. 조직, 인사, 재무, 재량 줄 거야. 대신 뭐 내나? 네 마음대로 해서 성과 내. 이게 바로 신관리예요. 다시. 혹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야, 엄마가 학원 다 정해주고 다 정해주는 거야. 그게 구관리예요. 근데 지금 저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냥 돈 줄게. 1년간 공부해. 몇 점인가 보자. 그 성과 나오면 또 줄 거고 안 나오면 안 줄 겁니다. 이게 신관리 방식이에요. 자, 어쨌든 일단 빼야 돼, 안 빼야 돼? 작은 국가야. 근데 뺄 수 없으니까 뭐가 들어온다? 민간 경영 논리가 들어와서 내부의 성과 높이는 게 뭐다? 신관리주의예요. 이 두 가지 붙여서 뭐다? 이 친구가 돼. 한마디로 시장 논리하고 관리 논리가 들어와요. 그렇지? 넘어갈게. 근데 이건 보다시피 시장 논리잖아 지금. 그럼 뭐가 좋아진다? 효율성은 좋아져요. 근데 문제가 뭐다? 민주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누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일명 뉴거버넌스. 시민 참여 강조합니다. 시민은 주인이에요. 주인들이 하는 게 정치야 우리 행정학은. 행정의 정치가 뭐냐 물어보면 주인들이 하는 거야. 주인들이 합의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못하니까 누가 들어온다? 주인 대표자인 의회가 들어오는 게 뭐야? 정치예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정치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뭐다? 정치는 주인들이 들어온다. 경영 들어왔을 때 뭐다? 전문가가 들어와요. 전문가의 맡긴 경영이고 주인들이 하는 게 뭐다? 정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봐. 이 친구 누구한테 맡긴다? 전문가한테 맡겨요. 시장이나 전문가들한테. 얘는 시장 전문가가 아니라 누가 들어온다? 주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재정치와 논리고 얘가 경영과 논리예요. 이건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자, 끝났어 이제. 자, 계륵 같은 애들인데 그래도 한번 봐둬요.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다 뒤에 나옵니다. 다시. 자, 문제 풀어볼게요. 행정관리설이네요. 자, 그럼 뭐야? 고전이론이야. 그래 안 그래? 행정관리설이 고전이론이다. 1번 귤릭, 어윅 맞죠? 폐열도 과학관리법이야. 나중에 저 조지론 가면 할 겁니다. 폐열. 이 사람이 포스코브야. 포스코브는 귤릭이 말했잖아. 그 사람은 영향을 준 사람이야. 경영학자야. 이 포스코브는 이분이 말했는데 특히 이 둘이 말했잖아. 이 사람 영향 중에 이 폐열이에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과학관리법에서 2번 틀렸죠? 고전이론은 공식밖에 못 봐요. 비공식은 신고전 때 들어와요. 자, 그럼 공식이 뭘까요? 규정된 게 공식이야. 그럼 비공식이 뭘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때 비공식이에요. 비공식 신고전입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자, 3번 중요하다. 고전이론 외웠나요? 행정학은 행정관리론. 그치? 경영학은 과학적 관리법, 독일의 관료재론까지 세 가지 이론이 있다. 과학적 관리법, 관료재론, 행정관리론까지 예, 행정 초기 학문이었고요. 그다음에 구조만 봅니다. 합리경제인이니까 아직 안 배웠지만 내려가니까 조직과 구성원을 합리적 존재로 본다. 기계장치처럼 기계 능률성이야. 나중에 할 거야 이거는. 넘어갑니다. 그냥 문제 없어서 갖고 온 거야 지금. 자, 군노. 자, 군노가 책이 뭐였죠? 정치와 행정. 정치 몇 원론이야? 2원론이야? 의지가 결정. 의지는 누가 하고? 정치가 하고. 우리는 언니 실행만 하겠다는 거야. 그럼 1번 틀렸나요? 틀렸네. 의지는 결정이에요. 의지는 정치고 실행만 하겠다는 게 행정입니다. 다시 할게. 이 사람은 뭘 그래? 국가 의지에 표현하고 실행을 구별해요. 의지 표현은 누가 한다? 정치가 하고 우리 언니 집행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의지 표현은 결정입니다. 행정은 결정이 아니야. 이건 정치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윌슨 책이 뭐였죠? 행정의 연구. 정치 몇 원론? 2원론이니까 분리 맞아 안 맞아? 맞아요. 3번 안 배웠어요. 3, 4번 안 배웠으니까 넘어갈게거든요. 3번입니다. 이게 뭐였다고? 봐. 행정이 국가 발전 목표 발전까지 했네. 특히 경제 변동을 주도했네. 이게 누구다? 발전 기능설이에요. 답이 4번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신행정이 들으면 헷갈리겠죠? 근데 신행정이 없네 지금. 다행스럽게도 답은 4번입니다. 국가 발전이니까. 근데 여러분 신행정은 국가 발전이 아니었어. 뭐였어? 흑인 빈부 문제였지 국가 경제 발전이 아니었어요. 국가 발전은 발전 기능설이야 그냥. 자, 많이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문제를 갖고 싶어도 많이 없어.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자, 드디어 이제 행정 개념을 잡았어. 마음 정리 한번 할게. 행정이 원래 뭐였다? 엽관이었어. 정치 안에 있었어. 도시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나와서 이원론이 된 거예요. 근데 대공황 터지면서 다시 이론론 돼버린 거야. 정체성 위기 나오니까 행정은 결정을 하지만 행정학은 가치를 구별한 다음에 연구하지 않고 사실만 연구하겠다는 게 행태설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실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가치까지 연구하자는 게 신행정학이야. 그치? 그 가치가 바로 형평성 가치, 복지 가치였어요. 실패하고 시장 논리 들어오는 게
신공관리론. 다시 참여 논리 들어오는 게 신국정관리론이에요. 이게 다야 그냥. 자, 그다음에 이제 뭘 봐야 돼? 행정과 정치를 봐야 돼요. 구별이니까. 자, 정치 누가 한다? 정치는 주인이에요. 그럼 지금 주인 누구야? 얘는 왕이었을 거야. 지금 왕이 아니라 누구야? 국민이야. 국민 아니면 국민 대표인 의회가 한 게 뭐다? 정치예요. 자, 그럼 지금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 정치를 뭐가 목적이다? 많은 사람이 합의해야 돼, 안 해야 돼? 민주성이 목적이에요. 민주성이고 얘가 결정을 하는 거야. 이게 정치입니다. 그럼 행정은 뭘까요? 행정은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 전문가한테 맡겨요. 전문가들한테. 이러니까 이런 민주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능률성 또는 합리성 같은 것들. 능률성은 비용을 줄이는 거고요. 합리성은 최고의 도구 찾는 거야. 이게 목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성이 목적이 요겠고,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맞다면 관리 어떻게 뽑아야 돼? 정시로 뽑아야 돼. 그게 우리 뭐야? 엽관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맞다면 어떻게 뽑아야 돼? 시험법 뽑아야 돼. 실적주의라고 그래요. 그렇지? 원래 우리는 이것만 해요. 근데 이것만 하다가 이게 넘어간 거야. 정책 몇 원론? 이원론이야. 일로 가면 정책 몇 원론이야? 이론론이에요.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몇 개 없어 문제. 개념 봐봐. 정치 누가 한다? 주인들이에요. 국민들이. 국민이 아니라면 누가 한다? 국민 대표인 의회가 해요. 이 정치입니다. 내려가니까 가치 개입이야. 무엇이 옳다 그러다 정치가 해야 돼요. 가치 중립이 아니고 가치 개입이다. 뭐 하는 곳이다? 목표 만드는 곳이야. 목표. 민주가 목적입니다. 이왕이면 다양한 의견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오는 게 목적이에요. 됐지? 다시. 정치 누가 한다? 국민이 한다. 또는 의회가 할 거다. 가치 판단이야. 무엇이 옳다 그러다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목표 설정하는 거야. 이제 이 목표 설정할 때는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합의해야 돼, 안 해야 돼? 합의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민주가 목적이에요. 잡았죠? 이러니까 관료도 어떻게 뽑아야 돼? 엽관으로 뽑아야 돼요. 들어갑니다. 자, 행정입니다. 행정은 뭐 하는 곳이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 국민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고요. 됐지? 이왕이면 능률적이고 합리적 대안 들어와야 돼. 그래서 가치 중립이고요. 그래서 목표가 정치라면 얘는 도구 쪽이고 얘가 방향 쪽이라면 얘는 수단 쪽이고요. 갈라보십시오. 가치 판단이 아니라 중립이고요. 민주가 목적이야 뭐가 목적이다? 능률성이 목적이고요. 자, 딱 갈라져 있는 게 몇 원론이다? 이원론이야. 근데 행정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막 올라가. 올라가다 보니 누가 등장한다? 전기과정이야. 이원론이 누구다? 행정관리론이에요. 이론론 누구다? 넘어가봐. 통식응설이야. 넘어가봐. 세이원론 누구다? 행태론이에요. 세이론론 누구다? 발전기능설이나 신행정학이야. 그러다가 최근 경향이 누가 들어온다? 시장 논리하고 참여 논리 들어와. 얘가 경영 논리고 얘가 정치 논리예요. 똑같아요. 그냥 올라가 볼게요. 읽을게. 전기과정,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관리론이야. 결정 누가 한다? 정치가. 너는 온리 뭐만 해라? 집행만 해라. 이원론, 고전이론입니다. 내려가 행정관리설이고요. 자, 행정관리설 영향 중에 누구다? 관료제란하고 과학적 관리법이에요. 2번에 있죠. 읽어보시고. 우리는 결정이 아니라 비정치적 관리다. 법은 누가 만든다? 정치가 만들어라. 온리 충실하게 뭐만 한다? 집행만 하겠다. 아까 봤던 것들입니다. 내려갈게요. 고전행정학이다. 전통 맡은 말이고 같은 말이고. 그다음에 공사행정, 정책 이원론. 우리 경영학이니까 공사행정 몇 원론? 이론론이 돼요. 됐지?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학에서 뭐가 나와? 행정학이 나옵니다. 행정학이 뭐가 만들어? 독자적 학문이 만들어져요. 근데 물어볼게요. 얘가 나온 이유가 뭐죠? 앞에 엽관주의 폐해 때문에 해결하려고 얘가 들어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요 이원론은 실증학문이야, 규범학문이야. 사회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야. 이런 문제가 존재하니까 이걸 해결해서 고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써놨어? 경험 실증이 아니라 엽관주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 이론이 있다는 거야. 이걸 조심해야 돼요. 비록 과학이라고 나오지만 얘가 들어온 이유가 뭐 어떤 게 목적? 엽관주의 폐해를 해결하러 들어온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이론이다? 처방 이론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3번은, 4번은 좀 주의해야 돼요. 고전 이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목적이 뭐였다는 거. 처음부터 이론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엽관지 폐해 시정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 얘가 등장 이론론. 자, 얘는 왜 들어왔다고요?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터져? 대공황이 터져요. 전쟁이 터집니다. 의회가 결정을 못 해줘요. 또 빨리 해야 되는데 기다릴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버려? 행정이 대신해버리고 승인받는 형태야. 이게 정치행위 몇 원론이야? 이론론입니다. 개념 봐볼게요. 자, 통식응설입니다.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한다. 형성까지 한다. 두 번째 나오니까 신고전이라고 그래요. 내부 관리 기술이 아니라 사회 문제예요. 기능 행정학이다. 근데 이 사회 문제가 대공황이니까 효율성의 문제였어요. 기능 행정학 읽어보시고요. 자, 왜 나왔나? 3번이네요. 의회가 못합니다. 행정 문제가 복잡해지고 전쟁이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늦잖아 지금. 그래서 입법이 복잡하고 위기다 보니까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누가 대신한다? 행정관료가 대신하는 거야 지금. 읽어보시고. 근데 문제가 뭐라고? 이래버리면 가장 큰 문제가 정치성의 위기라니까. 행정학이 정치와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누가 등장한다? 이 친구야. 자, 이 친구 뭐라고 그래? 행정은 결정을 해. 행정은 가치가 있어. 다만 빼버리겠다는 거야. 논리 실증주의 가지고. 검증되면 우린 연구하겠다. 검증되지 않은 건 빼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빼버리고 누가 연구해라? 정치학이 하든 정책학이 하라는 겁니다. 그치? 가겠습니다. 행태주의입니다. 가치 사실 이원론이에요. 그럼 뭐가 가치라고? 검증되지 않으면 가치. 검증되면 사실이에요. 검증되는 것만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조심할 건 2번이에요. 행정은 결정을 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 행정은 가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다만 연구하지 않겠다는 거야. 우리 거 아니야. 그건 정치하게 하라는 거야. 치사하죠. 있는데 연구하지 않겠다는 것도 무슨 컨셉이야 하면서 차라리 없다고 하든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이분만 아니었으면 행정이 없어졌을 텐데. 행정 없었으면 너 정치학 공부하고 있어 지금. 시험이 정치학이야. 어떡할래. 140년이 아니라 텔레스형부터 나와. 쫙 올라가야 돼 이제. 텔레스 막 정치 나와야 돼요. 옛날에 사회업시험에 정치학이 있잖아. 객관식에 있었어요. 정치학이. 그러면 모든 철학자 다 나와요. 루소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냥. 깝깝하지? 그래서 그 선택 잘 안 했어요. 물론 최고의 객관식은 뭐 같아요? 문화사가 최고의 객관식이에요. 전 세계 다 봐야 돼요. 국사와 달라고는. 국사 한국 보면 되잖아. 문화사는 세계사기 때문에 전 세계 다 봐야 돼. 그치? 근데 왜 없어진 줄 알아? 문화사가? 갑자기 시험에서. 40문제인데 베트남사가 6개인가 나왔어요. 미친 새끼 아니고서 베트남사면 6개 되면 어떡해. 그 다음에 없어졌어 그냥. 베트남이 뭐 중요하도 6개나 나오고 있어. 40개 중에. 아마 전공놈이 들어서 낸 것 같아 그냥. 그 다음에 사라졌어 그냥. 근데 안 볼 수 없어. 중국사 한 2문제 나오는데 그 중국 다 봐야 돼 그냥. 걔 끝판왕입니다. 내가 그래서 소원이 있어. 공무원 시험에 세계사 들어와라. 나쁜 다 죽어라 하면서 그냥. 됐지? 그럼 다 포기할 겁니다. 세계사 따위 포기하는 사람 많았어요. 하도 많으니까. 특히 동유럽 가시면 이름이 그지 같아요. 뭐 스키들이 이렇게 많은지 다 비슷해. 이름도 더럽게 길어. 길어갖고 막 세야 돼. 몇 천가 세가지고 얘가 개구나 하고 이렇게 보고. 고대 그리스 로마 가면 그놈 신 때문에 이제 헷갈려갖고 그냥 신이 하도 많잖아 지금. 갈게요. 조심하자. 그래서 밑에 있죠. 다만 2번 중요하다. 결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지만 연구하지 않겠다는. 우리 뭐만 연구한다? 사실만. 넘어갈게. 근데 이 이론이 뭐가 문제다? 60년대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왜? 문제 해결하려면 가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잖아 지금. 우리 등장한 게 누구다? 새 이론론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 발전 기능설은 우리나라야. 어떤 발전이다? 온리 경제 발전이야. 신행정학이 누구다? 미국이에요. 사회 형평성입니다. 대체 형평성 나중에 볼 겁니다. 얘가 복지국가야. 성공 실패? 실패하면서 누가 등장한다? 얘가 등장합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별거 없습니다. 뭔 봐라? 정치와 행정을 구별해. 정치가 민주고 행정은 능률이야. 얘가 목적이라 방향이고 얘는 대안 쪽이에요. 수단 쪽이야. 갈랐죠? 이렇게. 얘가 중요합니다. 윌슨 잘 나옵니다. 시험에. 정말 많아요. 내가 그래 오늘 문제 드린 거 보면 윌슨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일단 책 제목이 뭐였죠?
행정의 연구야. 몇 년도? 1887년도야. 근데 미국은요, 사실 1883년도에 뭐가 만들어져? 일명 실적주의라는 펜들더법이 만들어져요. 공무원 임용법이 이미 4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만들다 보니 논리가 없었어요. 누굴 뽑는다? 전문가를 뽑는 학문이에요. 근데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미국에서 운영한다 논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논리가 바로 뭐냐? 정치행정 이원론이야. 근데 여러분, 미국은요, 한 번도 전문가 뽑은 적이 있어, 없어? 없었어. 연구한 적이 없었던 거야. 근데 다른 나라 보니까 연구한 나라가 있네. 누구라고? 독일이나 프랑스예요. 그런 나라 가보니까 전문 관료가 되게 많아요. 요걸 도입해야 돼, 안 해야 돼? 도입해야 되는데 민주야, 비민주야, 지금? 비민주란 말이야. 비민주 제도를 민주 미국에 도입해야 돼요. 근데 논리가 없죠. 그 논리가 뭐다? 정치와 행정의 분리예요. 정치는 누가 놨다? 미국이 나요. 정치는 미국식으로 하자. 근데 행정은 미국이 없다, 지금. 독일의 관료제를 도입하자는 거야. 근데 목적은 미국식이야. 도구만 도입하자는 거예요. 그치? 칼 가는 거 누가 제일 잘 간다? 강도가 제일 잘 간대요. 근데 칼 가는 목적은 배우지 말자는 거야. 그럼 칼은 그 누구야, 지금? 독일이야, 지금. 그 당시 전쟁하고 있었단 말이야. 유럽 먹고 있단 말이야. 칼 가는 방법은 독일식으로 하지만 목적은 배우지 말자는 거야.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 윌슨이 독일을 좋아했대요. 왜? 왜 좋아한다니까? 행력 도입한 거잖아, 지금. 좋아해 도입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강도라고 표현했다니까. 진짜로요. 강도야. 칼 가는 거는 강도가 잘 간다. 근데 목적은 배우지 말자는 거야. 그리고 독일을 패망시킨 사람이 누구다? 윌슨이에요. 됐지? 좋아하기 개뿔 뭘 좋아하면서. 다만 31살 때 독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도입했으니까 이렇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갈게요. 자, 왜 진보주의입니까? 원래 전통이 뭐라고? 역반주의라니까. 연통은 달라 안 달라? 개혁 맞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진보주의 공직개혁 운동, 이거 누굴 도입하자고 그랬어? 독일 거야. 독일이 바로 옆에 있죠. 중앙집권 국가관리론이 독일제 관료제예요. 이걸 도입하자는 거야, 지금. 두 가지가 있다. 미국의 진보주의와 독일의 관료제입니다.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뭐다? 관리예요. 그럼 정치행정을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것만 분리할 수 있다면 정치는 뭐로 하자? 미국식으로. 행정은 뭐로 하자? 독일식으로. 그치? 그리고 보다시피 언제? 이미 4년 전에 뭐가 들어와 있었어? 실적주의법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 법의 논리적 근거 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밑에 2번입니다. 펜들더법 문제. 이게 바로 미국의 공무원 임용법이야. 최초 법이에요. 됐지? 한마디로 이미 광종이 과거제로 했어요. 과거제 했는데 논리가 없었던 거야. 그 논리를 4년 있다 얘가 제시한 거야, 지금. 됐지? 펜들법 읽어보시고. 이 펜들더법의 제정에 따라 추진된 인사 공무원 제도가 아마 실적주의예요. 요 실적주의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야. 그 논리가 뭐다? 정치행정의 이원론 분리입니다. 됐지? 이거 보시고요. 나머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보세요. 정치는 누가 놨다? 미국이 놨다. 근데 행정은 누가 놨다? 독일이 놨다는 거예요. 그럼 독일과 미국은 성향이 다르잖아, 지금. 하나 민주, 비민주잖아요. 결합해야 돼, 안 해야 돼? 결합하는 방식이 둘이 분리만 할 수 있다면은. 넘어가면 나옵니다. 이처럼 미국의 민주와 유럽의 비민주가 결합될 수 있는 건 뭐다? 분리 가능성이에요. 분리만 할 수 있다면 결정은 누가 하고? 미국식으로 하고, 온리 집행만 누구로 하자? 독일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됐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잘 나오니까 좀 외워둬요. 문제 되게 많습니다. 오늘 봐봐. 일단 외울 게 되게 많다. 책 제목부터 외워야 돼. 87년도 행정의 연구예요. 행정연구. 자, 문제 풀어볼게요. 윌슨 아저씨. 윌슨 행정의 연구 맞아, 안 맞아? 맞죠? 이 논문 아니야, 이거. 12장짜리 페이퍼야, 이게. 11장인가? 그냥 대학원 학교 다니다가 우리 페이퍼 써, 안 써? 그거 쓴 거야,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바람에 아버지가 된 거야, 지금. 그렇지? 갈게요. 논문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2번입니다.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뭐다? 관리예요. 그래서 전문적이다, 기술적이다, 맞는 말이야. 그치? 내려갑니다. 군노도 이원론이에요. 그 다음 틀렸죠? 이 역관주의가 뭐다? 다른 말로 정당 정치야. 정당 정치로부터 분리해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정당 정치 개입이 아니라 정당 정치로부터 분리입니다. 분리.
틀렸어.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맞았지. 1번. 정당 정치 엽관주예요. 엽관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맞아 안 맞아? 맞고. 그 다음 틀렸네요. 30년 된 대공황이야 지금. 유딜이니까 이원론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이론론이 돼야 돼요. 틀렸고 과학조관리법은 이원론을 근거야. 한계 지적이 아니고요. 한계 지적이 아니라 근거가 됩니다. 틀렸고요. 맨 마지막 애플비는 이론론이에요. 답은 1번이 맞습니다. 됐지? 이거 어제 풀었던 것 같은데. 넘어갈게. 3번입니다. 정치행정위원 대표 윌슨 맞고 몇 년도라고? 1887년도니까 19세기 후반 맞아 안 맞아? 맞죠?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엽관주의 폐해니까 진보주의 맞아요. 진보주의 맞고요. 2번입니다. 정치가 결정이고 행정은 집행하는 거 맞아요. 세 번째, 이원론은 정당 정치 엽관주의 폐해를 극복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맞고 그 다음 틀렸나 보네. 정책 결정의 적극 역할은 이론론이에요. 정치 결정이니까. 틀렸지? 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원론이네.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뭐다? 경영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사행정 이론론이 돼요. 행정과 경영은 차이가 없다. 공사행정 이론은 맞아요. 2번입니다. 결정은 누가 한다? 정치가 하고 결정된 걸 집행만 할 겁니다. 구분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으니까 2번도 맞았죠. 이러니까 윌슨 뭐라 그래? 행정한테 필요한 건 민주가 아니라 뭐다? 능률성이에요. 전문성이다. 4번입니다. 3번. 행정은 전문 기술 영역이다. 너한테 필요한 건 민주 책임 대표가 아니라 효율이나 전문성입니다. 민주 책임 대표성은 정치가 하는 거야 지금. 4번 틀렸나 보네. 아, 또 대공황이네. 이론론이야. 자, 이 정도 하다 보면 느낌 있지 이제.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한 20개 가봐요. 짜증날 거야 이제. 그만하자고. 근데 그렇게 가야 돼. 짜증날 동안 가봐야 돼. 계속 반복해봐야 돼요. 5번입니다. 옳은 거야. 틀려. 이론론이니까 행정과 맞네. 이론론이니까 답은 1번 맞고요. 2번 틀렸죠. 행정연구는 이원론이에요. 그다음에 정치가 결정이고 행정은 집행이다. 이원론이야. 네 번째입니다. 행정은 이론론이니까 경영이 아니에요. 그치? 근데 행정을 경영과 비슷하게 본다. 절약과 능률이다. 이건 이원론입니다. 답은 1번이야. 1번. 6번입니다. 대공황 이후에 뉴딜 정책 이론론 맞아 안 맞아? 이 맞죠? 1번 맞았고 2번입니다. 행정은 정치 가치 배분 기능 맞아요. 정치 수립이니까 이론론 맞고요. 세 번째, 행정은 정치와 불가분 관계에 있다. 배타적이 아니라 이게 바로 애플비 얘기예요. 이론론이야. 3번이 애플비 얘기야 지금. 애플비 얘기. 그다음에 디모과 애플비 맞죠? 그다음 5번 틀렸네요. 절약과 능률은 이원론이에요. 얘는 절약과 능률이 아니라 민주 책임 대표가 필요해요. 절약과 능률은 이원론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윌슨입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자, 1번 이건 뭐냐면 자, 답은 1번인데 엽관주의 왜 왔을까? 1829년 엽관주예요. 미국 언제 만들어져요? 81년인가 이때 만들어져요. 그럼 몇 년이야 지금? 한 50년 있어 없어? 그럼 엽관주의가 아니라 뭐였냐면 이때 동부 엘리트 동부야. 동부나 북부 엘리트의 세습 공무원이야. 공무원. 세습이었어요. 근데 얘가 문제가 있어 없어? 얘가 있으니까 얘가 엽관주의를 통해서 서부 사람들한테 개방을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할 겁니다. 한마디로 특정 지역이 공직을 다 독점했었는데 엽관주의가 들어오면서 선거에 이긴 사람이 임명해버려요. 이러니까 어때요? 이런 특정 지역의 관료 파벌을 해쳐야 한 거는 엽관주의 공로예요. 다시 할게. 엽관주의 앞에 누가 있었다? 동부 또는 북부의 소수 애들이 공무원을 다 독점했던 거예요. 이 독점했던 게 엽관주의가 들어오면서 개방돼 버려 이렇게. 서부 사람들한테. 이러니까 봐봐. 이거는 누구의 문제다? 엽관주의가 들어온 장점이에요.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개혁이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 뭐다? 엽관주의 도입이에요. 이걸 도입해가지고 특정 지역이 아니라 선거에 이긴 애들이 다 공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거 아니어도 답 찾아볼게요. 어쨌든 얘는 정치가 아니라 뭐다? 경영이에요. 행정과 경영 유사성 맞고. 정치와 행정 분리 맞아 안 맞아? 맞고. 이원론이니까 민주가 아니라 능률 효율성이에요. 맞는 말이야.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엽관주의 앞에 뭐가 있었다? 한 50년간
세습 엘리트 공무원이 있었어요. 이건 아직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할게. 자, 여기까지가 뭐다 정치와 행정입니다. 근데 이거 내가 오늘 드린 거는 윌슨이 훨씬 더 많아요. 계속 윌슨입니다. 윌슨.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